자, 여러분들 기본서 437쪽을 한번 보죠. 자, 옆에도 있고, 우리가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뭡니까? 수익력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근거는 뭐다? 담세력입니다. 세부담,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응능과세죠. 취등록면허세는 응능과세다. 능력을 보고 과세합니다. 물건별로. 그러나 재산세는 뭐다? 재산세는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게 아니라 수익력. 즉 이거는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응익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수익을 보고 과세한다.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 수익. 그러나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이 있다. 세부담, 능력, 담세력이고, 재산세, 종부세는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 수익, 응익과세네요. 자, 그래서 436쪽을 한번 봐볼까요? 자, 그래서 재산세 개요. 자, 책이 아주 잘 나왔기 때문에 꼼꼼히 잘 보셔야 됩니다. 개요. 자, 항상 재산세는 밑줄 그어요. 시군 내, 과세 관할이죠. 시군 내 또는 시군구 내, 토, 건주, 선항이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고시된 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뭐를 낸다? 도시지역분 재산세에 밑줄 그어요. 그래서 재산세 부과할 때 그 재산이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어떻게 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고 지방세 중 시군구세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뭐다? 시군세. 그리고 특별시의 경우에는 자치구세와 특별시세로 구분한다. 이거 정리 잘해야죠? 자, 우리가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힘센 자, 특광, 도지사가 걷어가는 특광도세고, 금방 배웠죠? 등록면허세는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는 도세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자치구청장, 구세, 도구세. 그러나 재산세는 관할구역, 힘이 약한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걷어가는 구세입니다. 구세, 구세요, 구세. 그리고 도지역에서는 누가 걷어간다? 시장, 군수가 걷어가는 거죠. 시장, 군수가 걷어가는 시군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시군구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시군세. 그래서 시군에 관한 규정은 뭐다? 구청에서 준용하고, 특광도세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도세.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시군구세. 줄여서 뭐라 그런다? 시군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시군세라고 나왔죠? 그러나 서울특별시, 그래서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이 있죠? 자치구세와 특별시로 구분한다.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이 50%씩 나눠서 걷어갑니다. 그래서 특별시장은 50%를 재산세를 걷어서 재정이 열악한 구청에 재정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군구세. 시군세. 단 서울은 특별시세와 구청이 공동과세하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자치구세와 특별시세로 구분한다. 자, 그 다음 재산세의 특징. 자, 재산세는 항상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밑줄 긋고 과세기준일. 그래서 과세기준 6월 1일이죠. 납세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1년분을 6월 1일 소유자가 1년분을 낸다고요. 그래서 6월 1일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준일. 그 다음 2번.
재산세 납세제는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하는 시군세다. 다만 이런 거 항상 다만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시 서울이죠. 관할 구역에 있는 구의 재산세는 특별시세 및 구세로 한다. 즉 서울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이 50%씩 걷어서 이제 갖고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437 꼭대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이죠. 정기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과세하는 취득세, 행위세가 아니죠. 보유세다. 그래서 4번은 뭐다? 매년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세원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5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는 뭐다? 원칙이 물세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일부는 인세. 그래서 물세와 인세를 같이 사용하는 세금은 재산세예요. 재산세. 그래서 5번 별 하나 딱 붙이고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 그리고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다? 수익력. 현재 수익이 아니라 예상되는 수익 창출. 응익과세 밑줄 긋고 응익과세. 그러나 밑줄 그어요. 일부 토지는 인세입니다. 그래서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응능적인 성격도 있다. 그리고 6번은 도시지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은 조례에 따라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뭐다? 도시지역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맨 꼭대기 재산세, 그 다음 두 번째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찍혀서 날라오네요. 그리고 7번은 신고납부가 아니라 고지납부.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 그리고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보통징수. 그럼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지방세는 뭐가 붙어? 가, 산금. 절대 가산세 하면 안 돼요. 가산금. 연체이자 몇 프로부터? 3%. 금리. 연체이자가 붙는다. 3%. 그래서 가산금. 이거는 금리야. 금리. 이자에 가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지서에 보면 납기인의 금액이 나와 있고 납기 후 금액 3% 뭐가 붙은 거다? 가산금. 금리. 연체이자예요. 절대 가산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재산세는 올해까지는 뭐다? 가산세가 없다. 가산금. 그리고 언제나 출제되는 게 8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재산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몰납 및 분납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필수. 그리고 9번 재산세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장과세다. 시군에 가면 각종 대장이 있겠죠. 토건주 선항. 토건주 선항으로 구분해서 재산세 과세할 대장에 6월 1일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필요사항을 기재하는 대장과세다. 그리고 10번도 필수. 그래서 재산세는 징수비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서 소액 징수 면제 제도를 두고 있다. 자,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자, 배우신 분들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뒤에서 배워요. 그리고 10번도 자, 재산세는 직전연도, 항상 직전연도. 올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른 만큼 부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과중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산세는 뭐가 있다?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다. 그래서 8번, 10번, 11번은 이번 시험에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 과세대상. 항상 과세대상은 전국하면 안 돼요. 시군, 국, 앤드, 토건주, 선항. 항상 주택은 따로 나와야 됩니다. 토지건축물. 합산해서 계산한다. 주택 한 공기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세법은 사실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원칙입니다. 이게. 공부상 현황하면 안 돼요. 사실상 현황. 다만. 자, 출제되는 거는 다만이에요. 항상.
재산세, 과세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포인트가 뭐다? 달리 이용한다. 그래서 달리 이용함으로써 포인트가 뭐다? 세 부담이 밑줄고 낮아졌다. 그럼 공부상으로 계산하니까 100만 원인데 달리 사실상으로 계산하니까 80만 원이야. 그럼 달리 이용해서 세금이 낮아졌네. 꼼수 부렸지. 그럴 때는 80만 원을 걷지 않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공부상 현황으로 용어가 바뀐다. 그래서 5번째 줄 공부상 등재 현황. 어떨 때만 이런 용어를 쓴다? 달리 이용 and 세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는 세금이 줄어들었으므로 공부상으로 출발한다. 자, 토지. 자, 토지는 취득세와 똑같잖아, 항상.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and 항상 공부상 토지를 말하면 안 되죠?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똑같아요. 자, 438조 건축물도 똑같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법은 취득세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10개 이상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건축물도 뭐다? 취득세랑 똑같아요. 우리가 건축물 어떻게 배웠어요?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뭐라 그랬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and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레저 시설 등 그리고 괄호는 뭐다? 딸린 시설물 건축물. 그 다음 주택. 자, 이게 별 2개네요. 항상 주택은 우리가 5글자로 주택을 뭐라 그래요? 주거용 건물. 그래서 세법은 뭐와 뭘로 구분한다? 2번째 줄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 자, 거기 두껍게 표시됐죠? 이 경우 이게 출제돼.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는 포인트가 주택을 제외한다. 제외해서 토지 건축물 가액을 합산해서 오로지 주택은 구분 안 해요. 주택분 재산세로 갑니다. 자, 그 다음 2번. 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 그래서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겠죠?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어디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10배. 20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10배는 뭐의 10배다? 바닥 면적. 연면적 하면 안 돼요. 바닥 면적의 10배라고요. 10배. 자, 그럼 기초과정은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 자, 항공기. 자, 항공기는 뭐다? 취득세랑 똑같잖아.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유인 항공기죠? 취득세와 똑같다. 선박도 취득세와 똑같다. 기선, 범선, 부선,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이렇게. 자, 440페이지.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440페이지. 이번에 출제,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440페이지가 뭐다? 토지분입니다. 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자, 매년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 438쪽을 보자고요. 이 겸용주택이란 단어가 나와. 겸용. 겸용이 뭐다?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상가 등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 그림이 나왔네요. 자, 438. 자, 양괄호 3번. 겸용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 이거 수없이 출제됐어요. 438쪽.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를 겸하는 겸용주택이죠.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발이 뭐다? 한동이야. 한동의 한동. 이거를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 그런다? 주상복합 아파트야. 집합 건물이죠? 구분 소유가 가능한 뭐다? 주상복합 아파트라고요. 자, 밑에는 상가잖아요. 위에는 아파트잖아. 이게 한동이야, 한동.
주상복합 아파트다. 이거는 집합건물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럼 세금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집은 집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봐.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따로따로 본다. 집합건물 구분 소유가 가능하죠? 이거를 한 동이라 그래.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이고 나머지는 뭘로 본다? 상가. 자, 그러면은 따로따로 보니까 부속 토지를 나눠야 되겠죠? 부속 토지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면적 비율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야. 이렇게. 그럼 집은 집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봐. 이렇게 다 구분 소유가 돼 있잖아요. 그럼 밑에 부속 토지도 나눠야죠? 나누는 거를 안분한다 그래. 그럼 부속 토지는 위에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그래서 면적의 크기에 따라 땅 크기도 결정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갈 때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뭐다? 위에 면적 비율. 절대로 시가 표준액 비율하면 안 돼요. 부속 토지는 무조건 면적 비율이다. 시가 표준액 비율에 속지 말자. 자, 그래서 438쪽 한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따로따로 본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가 나왔어요.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밑줄거요. 면적 비율에 따라. 그래서 위에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다고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면 큰일 난다. 면적 비율의 안분.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구분한다. 자, 그 다음 오른쪽 1구. 자, 1구는 뭐다 이거? 상가주택이야. 점포주택이라고도 얘기해도 1인 소유. 집합건물이 아니네? 상가주택, 점포주택. 그럼 딱 봐요 이거. 딱 이런 건물 한 구를 갖고 있어. 개인 소유. 밑에는 중개업을 하네. 딱 자격증 따서. 그럼 위에는 주거용이네. 3층은 내가 살고 2층은 또 세 줄 수도 있죠. 이게 서민들의 로망이에요. 그죠? 월세가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와. 요거 1구 딱 있어놔요. 그럼 이럴 때는 세금 계산을 어떤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포인트가 50% 이상이에요. 50% 이상일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100분의 50 이상 초과하면 안 돼요. 이걸 한글로 어떻게 풀어?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상가는 세금이 많이 나와. 주택은 상가에 비해서 세금이 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1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상가보다 100분의 50 이상, 60 하면 안 돼요. 50 이상. 한글로 어떻게 풀어라?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1구로 출발할 때는 50% 이상 다 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고 한동은 50% 이상 안 따진다. 아파트는 아파트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본다. 이거 반드시 출제되는 거예요. 한동과 1구. 그래서 여러분들 439페이지에 보면 플러스가 나와 있죠. 1구. 1구라면 소유자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이다. 즉 점유상의 독립성이 뭐다? 점유. 50% 이상 점유하면 뭐다? 전부 주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라고요. 한동과 1구. 참 오늘 날씨 좀 춥네요. 그죠? 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오는 거야? 저는 경기도 동탄 살아요. 엠버스 타고 오는데 지각할 뻔했어요. 눈이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 강남에서 눈이 엄청 내려. 근데 전철 타니까 이쪽에서는 좀 눈이 덜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길 갈 때 조심조심 걸어 다녀야 돼요. 어떤 그 청년이 강남에서 딱 호주머니에 딱 넣고 내 앞에서 넘어졌어요. 꽈당. 그러니까 이 얼음판에서는 뭐다? 손을 빼고 걸어 다녔다라고. 미끄러우니까 장사가 없어요. 잘못하면 진짜
낙상 사고 나면 진짜 생고생한다고요. 자, 조심해 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까 다 설명했어요. 주택이잖아요. 이거 주택이야, 주택.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든 주택이잖아. 주택 하나야. 그럼 주택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한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합산하여. 합산하여. 포인트가 합산해요. 그럼 합산하면 뭐다?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 고지사가 날라온다. 합산하여.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소유자가 다르잖아. 소유자가 달라. 자, 이 땅 주인은 갑돌이야. 건물 주인은 을돌이야. 근데 포인트가 뭐다? 주택이야. 그럼 주택은 어떻게 나눈다?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일단은 세금을 계산해. 100만 원. 합산해서 계산 100만 원. 그럼 소유자가 다르잖아. 건물은 을이고 땅은 갑이야. 그럼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내야겠죠. 세금을. 그럼 뭘로 나눈다? 이해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절대 이해는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산출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이에요. 그럼 이게 자, 산출세액이 100만 원 나왔어. 그럼 건물의 공시가격은 예를 들어서 2억이야. 예를 들어서 2억이야. 공시가격이 2억. 근데 이 땅의 공시가격은 3억이야. 매년 1년에 한 번 시장군수는 공시가격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럼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을 나눠야 돼. 나눌 때는 면적 비율이 아니라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비율. 그럼 갑돌이는 100만 원 곱하기 전체 공시가격이 5억이잖아. 5억 분의 2억이 되고, 을돌이는 100만 원 곱하기 5억 분의 3억, 즉 40% 60%죠? 그럼 갑돌이는 안분한 금액이 40만 원, 을돌이는 뭐다? 6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산출세액을 뭘로 나눴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그러나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로 나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야. 이거 여러 개. 그래서 주택은 출제되는 게 하나, 둘, 셋이에요. 여러 개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물세, 주택별로 계산한다. 주택가액을 합산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책에는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뒤에 그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뒤에 한번 찾아보자고요. 기본서에 어디에 붙었는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464쪽 나와 있잖아요. 주택 464의 주택 나와 있어요. 464의 주택 나와 있네. 자, 3번 세 번째 줄.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합산합니다. 주택 그 자체는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한 464쪽. 이게 기초예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그 첫 번째 줄은 뭐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여러 개를 얘기합니다.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별로. 자, 어디에 붙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여러 개는 주택가액을 합산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주택별로. 자, 한번 볼까요?
갑돌이가 A주택을 갖고 있고 갑돌이가 B주택을 갖고 있어. 3억짜리, 5억짜리. 집이 2개네요. 집이 2개야. 여러 개. 그럼 3억은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공시가격을 계산한 거예요. 5억은 어떻게 계산했어? 5억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5억을 계산했다고요. 그러면 세액을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3억에다가 세율을 곱하고 여기도 5억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따로따로 물건별로. 이렇게. 그래서 3억. 어떻게 계산했다?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그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여러 개를 소유하더라도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39쪽으로 들어옵니다. 다가구. 439쪽. 다가구예요. 다가구다. 사후에서 뭐라 그래요? 원룸, 투룸. 이게 다가구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다. 이게 다 주택이야. 그래서 이거 있잖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있잖아. 그럼 세법에서 다가구는 뭐다? 하나로 본다. 왜? 각각 보면 세금이 많이 나와.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가구는 원칙이 뭐다? 포인트가 뭐예요?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몇 개로 보는 거야? 6개로 봐. 왜? 주택은 세율 구조가 누진세율을 곱해. 그럼 누진세율로 곱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를 따로따로 계산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럼 전체를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봐요. 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잘합니다. 따로따로 본다 그랬어. 여기다 세율 곱하고 여기다 세율 곱하고 따로따로 여기다 세율 곱하고 따로따로 전체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 틀려요. 자, 다시 한번 수정해요. 다가구는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각각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야 세금이 덜 나와요. 왜? 누진세율이니까.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다가구는 항상보다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보니까 몇 개로 봐? 6개로 봐. 따로따로 계산한다. 6개로 봐. 그럼 이렇게 6개로 보는 거야. 1, 2, 3, 4, 5, 6, 6개로 봐. 그럼 밑에 또 나왔다. 부속 토지도 6개로 안 분해야죠? 그래서 부속 토지는 항상 위에 면적 비율에 따라 부속 토지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뭐다? 면적 비율에 따라 부속 토지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래서 부속 토지는 시가 표준액 비율이 아니에요. 면적 비율. 그리고 주택.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산출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면적 비율에 따라 땅 크기가 정해지겠죠? 면적 비율. 그래서 439쪽 양괄호 4번 나와 있네요. 이 경우, 항상 이 경우를 조심해야 돼요.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이거를 1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그래서 정리하면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 산출, 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초과정은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네요.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책. 자, 440페이지. 자, 토지분 하기 전에 OX 제가 안 풀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풀어봐야 돼요. 자, 440페이지 꼭대기 OX. 자, 재산세 과세대상은 몇 개다? 5개. 5개예요. 반드시 정리. 토, 건, 주, 선, 항 5개. 그러니까 440페이지 토지건축물주택 선박항공기다. 주택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오고 2번 자,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취득세랑 똑같아. 항상 현재는 과세 기준을 현재. 그래도 토지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도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틀렸죠. 등재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토지면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다가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자, 3번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그래서 토지 따로 과세하고 건물 따로 과세하고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그래도 주택은 절대로 토지 건물에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포함한다 틀렸네요. 제외한다. 자, 4번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바닥 면적의 10배. 연면적하면 안 돼요. 20배 하면 안 돼요.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닥 면적은 열바다 10배. 자, 그 다음 5번 주택. 항상 주택은 공시가격,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그래서 주택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합산하여 오로지 뭘로만 과세한다? 주택으로. 그래서 5번은 뭐다? 오네. 자, 6번. 자, 1군에 1군은 상가주택, 점포주택, 점유기준이에요.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이지. 크거나 같을 때 초과가 틀렸네. 50% 이상. 이상의 이상. 자, 이렇게 해서 OX를 통해서 해봤네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일단은 재산세 대상은 토, 건, 주, 선, 항. 주택은 구분 안 해요. 그 자체는 토지와 건축물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주택인데 1구는 점유기준 50% 이상일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 한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집합건물이죠. 구분 소유가 가능하니까 집은 집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본다. 고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부속 토지는 어떻게 나눌 건가? 위에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이 중요한 게 뭐다?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재산세는 첫 번째 주택 그 자체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합산하여 통합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다를 때도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하죠. 100만 원 먼저 계산한 다음에 뭘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 그리고 여러 개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주택가액을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주택별로 계산한다. 그럼 다가구 원투룸이죠. 그럼 이런 거는 전체를 하나로 보면 세금이 많이 나와. 누진세율이니까 구획된 분리된 부분 하나 따로 계산한다. 그럼 따로 계산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분리된 부분을 1구로 본다. 그럼 6개로 본다. 그럼 밑에 땅은 항상 뭘로 나눈다? 위에 면적 비율.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납세무자를 하기 전에 자, 토지분은 다음 코스에 배우는데요. 기본은 알고 가야죠. 토지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이번에 이게 구체적으로 뭐래? 토지분.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구는 토지분입니다. 자, 토지분은 우리나라 국토는 좁잖아요.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 자, 토지는 뭐다? 이용 현황에 따라, 사용 현황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가장 낮은 세율 저율분리, 가장 높은 세율 고율분리, 합산합니다. 시군구 토지를 별도 합산하는 토지, 종합합산으로 구분한다. 이게 뭐다? 이번 시험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 자,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 합쳐서 분리과세하는 토지도 있고 소유자별로 합산나는 토지가 있다. 그래서 합산하니까 무슨 세다? 인세. 이거는 합산하지 않으니까 물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의 일부.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문제 풀 때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 뭐다? 별도 합산하는 토지가 있고 종합 합산하는 토지가 있다. 결론. 여러분들 기본서는 440페이지 딱 나와 있죠? 이 박스에 별 딱 붙여. 440페이지.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상은 과세 기준을 현재 사용하는 용도 등에 따라 이용 문항에 따라 종합 합산하는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하는 토지가 있고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440페이지. 자, 뭐만? 토지만. 절대 건축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떤 땅인가? 이해만 하고 이번 과정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어떤 땅일까? 잘 들어요. 저율분리야. 이 저율이 뭐다?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그럼 어떤 땅? 시군군의 땅을 생산 공급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입니다. 가장 땅을 뭐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재산세가 가장 적게 나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농지. 농민이 농사 짓죠? 재산세 조금 나와야죠.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 농지 등은 뭐다? 생산해서 공급하잖아.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금이 제일 싸.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저율분리라고 그래요. 외우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고율분리는 뭐다? 사치 목적이야. 사치 목적이니까 가장 비효율적으로 쓰는 땅이죠. 우리가 사치성 재산 배웠잖아요. 별골 고고고. 그럼 어떤 땅이 있다? 어떤 땅이 있어? 토지이기 때문에 뭐다? 골프장 토지. 그 다음 고고보락장 토지. 토지야 토지. 이게 사치잖아. 이런 골프장 토지나 고고보락장 토지는 공익이 아니라 특정인만 사용하는 거야. 전 국민의 92%는 이런 골프장이나 고고보락장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회원제 골프장이죠? 이런 거는 땅을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세금이 제일 비싸. 고율분리. 그래서 무슨 목적? 사치 목적. 가장 비효율적으로 쓰니까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고율분리다. 그 다음 합산하잖아. 그럼 시군군에 있는 땅을 더하라. 인세. 어떤 목적? 사업 목적이야. 사업 목적. 자, 이 동네에 뭐다? 상가. 이거 대표적으로 사업 목적이 뭐야? 사무실 땅. 상가 땅이야. 토지입니다. 이런 땅을 시군군에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합산하라. 별도로. 그 어떤 땅? 사업 목적 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땅은 사업 목적이네요. 합산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라. 그 다음 투기 목적. 투기 목적은 뭐다? 나대지 같은 거. 나대지가 여러 개 있어. 합산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고 이 개념을 알고 12월 달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외우지 말고 나대지 중 투기 목적은 종합합산. 그리고
상가 등 사무실은 사업 목적 땅은 별도 합산. 사치 목적은 가장 많이 나오는 고율분리. 그 생산 공급 공익 목적은 가장 적게 나오는 저율분리. 줄여서 분리. 그래서 세금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재산가액일 때 세금 크기는 고율이 가장 많이 나와. 그 다음 종합이 많이 나오고 별도가 세 번째고 저율이 가장 적게 나와요. 이번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별도를 만들었을까요? 종합은 투기 목적이죠?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상가 사무실 땅은 종합보다는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별도 합산. 자, 그래서 결론은 생산 공급 목적은 저율분리, 사치 목적은 고율분리, 사업 목적은 별도 합산, 투기 목적 땅은 종합합산으로 간다. 가장 많이 나오는 땅은 뭐다? 고율분리입니다. 높은 세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이거를 440페이지 토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는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 합산. 그죠? 분리과세. 그럼 종합합산은 대표적으로 어떤 땅이야? 비사업용 토지잖아. 박스. 이거 투기 목적이야. 비사업용 땅을 갖고 있으면 투기 목적. 사업용 땅을 갖고 있으면 사업 목적 별도 합산. 그리고 분리과세는 뭐다? 사치나 농지.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 분리과세. 그 분리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결론은 뭐다? 토지는 줄여서 분리로 가는 땅이 있고 별도 합산하는 땅이 있고 종합합산하는 땅이 있다. 토지만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토는 땅은 좁으면 너무나 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고 사채는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고 투기 목적은 종합합산 세금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기본서 이제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이거 무조건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내년에.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배우자고요. 자, 457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자,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 나와요? 세 문제. 세 문제가 평균적으로 나오네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457쪽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자, 꼭대기 한번 봐볼까요? 기본서 457쪽 책 피세요. 재산세 과세권자는 해당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이잖아요. 소재지.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세금에 다만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과 구청장이 공동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부동산만. 그래서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특별시만.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50%를 걷어가고 25개 구청장이 50%를 걷어가서 재정이 열악한 구청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뭐다?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있죠? 50%를 세금으로 한다. 즉 50%씩 공동과세합니다. 서울은 그래서 원칙은 구세. 그러나 서울은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공동과세한다. 몇 프로? 100분의 50.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납세 의무자. 자, 드디어 나왔어요. 납세 의무자. 자, 칠판 한번 볼까요? 항상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내죠? 누가 내는 거야? 6월 1일 현재. 항상 현재는 6월 1일 현재가 1년치 내죠?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가 냅니다. 절대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사실관계를 따져 항상 현재는 6월 1일. 매년 6월 1일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준일.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뭘 갖고 따질까요? 잔금기준이에요.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기준. 원칙이 잔금기준이에요. 잔금이 끝나면 내 거잖아. 그럼 6월 1일 소유자라면 1년치 내야지. 잔금기준이다.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그럼 잘 봐요. 자, 과세기준일 전에, 요 전에, 예를 들어 5월 31일 날 잔금이 끝났어. 그럼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왜? 기준이 6월 1일이니까. 5월 31일 날 잔금 끝나면 1년치 누가 내? 6월 1일 소유자가. 그럼 이럴 때는 매수자가 냅니다. 왜? 6월 1일 주인이니까. 그럼 6월 당일날 잔금 끝났어. 당일날 잔금 끊어도 매수자가 낸다. 왜? 6월 1일 소유자니까.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수 가운데. 그럼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내? 매도자가 내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6월 2일 날 팔았어. 그럼 6월 2일부터는 누구 거야? 6월 2일 날 잔금 받으면 6월 2일부터가 매수자 거죠. 그럼 6월 1일은 누구 거였어? 매도자 거였지. 이거 6번 출제됐어요. 6번. 6월 1일까지는 매수자가 내고 6월 2일부터. 그럼 오늘 며칠이야? 12월. 오늘 며칠이에요? 날짜는 알고 살아야죠? 네? 17일이에요? 자, 오늘 잔금 받았어. 그럼 1년치 누가 내? 매도자가 내는 거지. 왜? 17일부터 누구 거야? 매수자 거지. 그럼 6월 1일은 누구 거였어? 매도자 거였다. 팔고 가더라도 항상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팔 때는 어떻게 팔아야 돼요? 팔 때는, 파는 자는 6월 1일까지 잔금 받아야 돼. 파는 자는. 그럼 매수자가 내는 거야. 그럼 사는 입장은 잔금을 언제 치러야 돼? 6월 2일부터 치러야 돼. 사는 입장은. 그럼 매도자가 내는 거야. 그래서 중개업 할 때 이렇게 과세 기준일에 근접해서 잔금을 주고받으면 특약사항을 달아둬야 돼요. 어떻게 달까요? 법상 재산세 납세무자는 뭐다? 법 규정에 의한다. 그래야 피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시비가 안 붙어. 그럼 법 규정에 의한다 그러면 법을 모르는 사람은 좋아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1일까지는 수자가 내라. 왜? 수자 거니까. 2일부터는 누가 내라? 팔고 가더라도 도자니까 도자가 낸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457쪽 나와 있네. 박스. 나와 있잖아요. 자, 원칙은 뭐다? 항상 사실상 소유자다. 그럼 플러스 과세 기준일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가 됐다. 잔금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수와 도 헷갈리면 안 돼요. 양수인, 양도인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내죠. 재산세를 내죠. 그럼 2차적으로 이제 뭐를 내야 돼요? 재산세를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는 다시 뭐를 냅니까? 종부세를 다시 내죠.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전체 재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종부세는 뭐다? 지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고 있어요. 좀 여야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뭐다? 11억 초과할 때 내요.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초과할 때. 그죠? 근데 거의 합의했어요. 1주택자는 12억, 다주택자는 9억. 아직 법 통과는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법 통과가 아직 안 됐으므로 이번에 재산세에 충실하라고요. 자, 그럼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항상 누가 납세무자다?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납세무자입니다. 자, 잔금이 끝났네. 5월 28일 날. 그럼 매수자가 내야죠? 매수자가 내는데 신고를 안 했어. 매수자가 신고를 안 하면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라가?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원칙은 누가 내는 거야? 사실상 소유자. 근데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가 있잖아.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달라. 원래는 똑같잖아. 갑돌이가 실질 소유자고 갑돌이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 원래는 똑같아. 근데 달라. 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어. 잔금이 끝났다고요. 이렇게. 잔금이 끝났는데 뭐다?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러면 갑을 이렇게 다르잖아. 갑이 뭐다? 사실상 소유자고. 이게 매수자잖아. 그럼 을이 뭐다? 매도자야. 매도자. 자, 잔금이 끝났어. 소유권 변동. 근데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잔금이 끝났는데도 등기를 안 해가. 그럼 과세관청은 갑을 모르잖아. 을에게 보내죠. 공부상 소유자가 매도자니까 등기를 잔금이 끝나는데 등기를 안 해가.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를 몰라? 매수자를 모르지.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간다. 그럼 매도자는 억울하잖아. 갑소유자인데. 그래서 매도자는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 누구를? 갑을. 그럼 사실상 소유자에게 날아가. 근데 신고를 안 하면 갑을 모르니까 을에게 날아가.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신고를 하면 정부는 갑을 알아. 갑에게 날아가고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갑을 몰라. 공부상 소유자다. 그래서 신고 여부에 따라 납세무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집 팔고 땅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팔아서 잔금이 끝나서 아파트를 파는데 잔금이 끝났다고요. 근데 그냥 등기를 안 해. 등기를 안 하가. 그럼 매년 고지서 누구에게 날라와? 매도자. 공부상 소유자. 그럼 매도자가 신고를 해야지. 그러면 누구에게 날아간다? 사실상 소유자.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458을 먼저 하자고요. 양괄호 2번. 의제납세무자. 딱 별 붙여요. 양괄호 2번. 의제납세무자. 자, 위, 1 규정에 불과하고 과세 기준을 연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별 3개 딱 나왔잖아. 공부상 소유자, 매도자예요.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미출고 소유권 변동. 뭔 뜻이다? 잔금이 끝났어. 잔금이 끝나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는 거예요. 소유권 변동. 근데 등기를 안 했다. 그럼 매도자가 신고를 안 했네. 그럼 신고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신고를 아니하면 공부상 소유자. 만약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로 날아가겠네요.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세요. 딱 3가지 배웠어요. 원칙,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낸다. 잔금 기준이죠.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수자가 냅니다. 왜? 6월 1일 주인이니까. 2일부터 잔금을 받으면 매도자가 냅니다.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주인이었으므로 그래서 결론. 자, 과세 기준일이죠.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요. 그럼 신고를 안 하면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오고 신고하면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에게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